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이번에는 TSMC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변화. 둘째, 파운드리 점유율 사상 최고치. 셋째, 기술 유출 사건과 2나노 로드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아야 지금 TSMC를 어떻게 볼지가 정리됩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TSMC는 단순히 파운드리 1위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사이클의 한가운데 서 있죠. 고객사들이 신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이미 TSMC 공정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TSMC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만, 일본, 미국, 애리조나까지 이어지는 클러스터, 여기에 고객사들의 대규모 테이프아웃, 즉 설계 반영 흐름이 맞물리면서 수주와 매출이 같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자, 난징 공장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VEU 특례라는 게 있어서 미국 장비를 쉽게 들여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장비 반납이 개별 라이센스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난징 공장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비가 제때 못 들어오면 성능 개선이나 보수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전체 회사 입장에서 난징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첨단 생산은 대만, 일본, 미국, 애리조나가 맡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에는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론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제약이 커지는 리스크지만 큰 그림의 성장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점유율 이야기입니다. TSMC가 지난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의미입니다. 자, 고객사들이 TSMC 공정 로드맵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사이클의 주도권이 설계자가 아니라 생산자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특히 AI, GPU, 스마트폰, PC, 노트북 등에서 수요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건 사이클 초입에서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보호 이슈인데요. 최근에 전직 엔지니어 3명이 2나노 기술 자료를 일본 장비업체에 넘기는 혐의로 기소됐죠. 징역 7년에서 14년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사건인데요. TSMC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불편한 이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안 강화라든지 내부 통제 강화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겁니다. 회사는 자료를 분절 저장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에 피해는 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SMC는 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좀 기록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 매출은 분기 실적의 전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9월 중순에 발표될 8월 수치가 나오면 지금의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애리조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TSMC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1공장은 4나노 양산에 들어갔고 2공장은 3나노 기반으로 구조물이 완성됐습니다. 3공장은 차세대 2나노 A16 공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안에서 첨단 생산 체제를 확보했다는 건 고객사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TSMC의 2나노 기술은 동일 전력에서 10에서 15% 성능 향상을 했습니다. 혹은 독일 성능에서 25에서 30% 전력 감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초기에는 고성능 컴퓨팅과 플래그십 스마트폰부터 적용이 되고 이후에 AI 가속기와 엣지 디바이스로 확산될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테이프아웃 타이밍과 복잡해진 패키징 병목을 얼마나 빠르게 뚫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초에 상승 랠리를 했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4월부터 상승 랜리를 이어갔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지 구간이 223달러에서 220달러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싸움이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 구간 무너지면 다시 한번 더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지해준다, 그렇다면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가 있고 전 고점 부분 다시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바로 이 구간인데요. 223달러에서 220달러 이 구간에 매물벽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한금선 지표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숏 시그널,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 완벽한 지지력이 나오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이어지시는 게 맞고요. 만에 하나 롱 신호가 나왔다, 즉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 가져갈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단기 악재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이 지지력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즉 이런 식의 상승 랠리가 올 가능성 높아진다. 하지만 이 구간 지켜주질 못하면 하방 압력 나오면서 바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황금손 지표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4월 달부터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 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익절했어도 25%입니다. 자, 1000만 원만 들어갔어도 250만 원의 수익이 들어가는 거고요. 1억을 들어갔으면 2,500만 원을 단 2달도 안 돼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롱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숏 이때 매도했다. 6%, 여기에 1000만 원만 들어갔어도 60만 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나는 매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고 빠지고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의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계좌 수익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갔다. 자, 이때 지금 현재가다 40%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먹고 빠지고 그리고 다시 또 먹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TSMC가 안 좋은 소식이 떴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급락으로 꽂아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비중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오더라도 땡큐 하면서 저점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즉 이런 식의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가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해봤자 내 계좌는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자,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충분히 깔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 채널 첫 번째 구독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도 트레이더 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 세계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도 10,000명이 넘고 싶고 10만 명이 넘고 싶고 100만 명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가까운 지인분들이 이렇게 내가 지표를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써보시고 나서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표 상단 문의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 나올 겁니다. 그럼 설문조사에서 부자 되는 지표, 그리고 종목 상담 있으시면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보시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우선은 국가번호 남겨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답변 달아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건데, 간혹 가다가 이게 통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메신저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메신저 아이디에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은 무조건 해주시고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 좀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좀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정책 리스크입니다.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난징 공장의 제약. 미국이 올해 말 특례 VU 지위를 철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산 장비 반입 시 개별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는 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산되는 부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또 난징 공장의 비중이 약 3%입니다. 전체 영향에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안 리스크죠.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전현직 엔지니어 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라든지 보안 강화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가 수급 리스크인데요. 자, AI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첨단 패키징 라인이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장비 공급에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긴 리드 타임으로 고객사 출시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의 것보다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시 리스크인데요. 뭐 뉴타이언 달러 변동이 좀 어떻게 보면 달러 기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력이나 용수 사용량이 좀 막대합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막대한 사용량을 쓰고 있는데, 사실 대만 전력망이 사실 불안정합니다. 기후 리스크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머리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수급 리스크. 이건 좀 기억하면서 뉴스를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좀 간단합니다. 정책 리스크는 중국에서 나오지만 성장 드라이버는 첨단 공장에서 나옵니다. 투자자는 이 두 갈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단기 변수는 정책이고 중장기 축은 기술입니다. 정책과 기술. 이게 바로 TSMC의 현재 위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TSMC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